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늦었죠. 어제 FMC 회의 결과 보고 거의 5시쯤 잠깐 눈을 붙였는데 조금 늦지 않았습니다. 예. 이 차트에 보셔서 3일장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발표가 났을 때 상승을 했다가 바로 0.25%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죠. 예. 그러면서 계속 빠지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기자들하고 일문 일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시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잖아요.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러고 나는 이후에 계속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조정받느냐, 요 부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마지막으로 점도표 얘기를 했죠. 핵심은 어제 점도표에서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흐름상으로 봐보면 어제보다 골드는 하락했습니다. 0.95% 약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버는 뭐 등락이 더 심했죠. 실버는 전일보다 약 2.48%, 약 2.5% 정도가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다. 그렇지만 뭐 흐름상으로 보면은 박스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스권 단단한 이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큰 흐름에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어제 점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월달 11월 두 번에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 하락은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내일 목요일 금요일 거기에서 아마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미 골드는 말씀을 드렸던 골드 실버 다 어제 방송에서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0.25%를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바로 하락 내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여기서 선반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0.25%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승했다가 하락 내지 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특히 골드는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얘기한 대로 100% 지금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FMC 회의 관련된 부분을 갖고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실버 지금 현재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가 3,654불 8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1만 3천원, 팔 때가 61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8,993만 2천원, 1억 8,993만 2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1불 5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780원, 팔 때가 6,49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45만 5천원, 245만 5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73,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어제가 4.031이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10년물이 올라갔다. 이거는 해석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제 96.3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96.727입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골드는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느냐,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번 주말이 오늘 내일 이번 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이제 골드나 실버나 밑에 박스권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박스권 밑으로 크게 빠져내리지는 않지 않겠냐. 어쨌든 오늘 내일은 이 박스권 중심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고 실버는 더 두터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죠. 어제는 사실 뭐 실버가 골드보다 더 큰 조정을 받았고 골드보다도 어제 그제부터 실버는 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88원입니다. 83원. 예. 1383원인데 지금 아침에 지금 쭉 올라왔죠. 1370원대에서 어제 이 달러 흐름과 봐보면 거의 지금 환율이 튀어 오르고 있는 게 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A 국제 유가가 뭐 어제가 64불 51센트인데 63불 65센트 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11만 6,642불대 지금 차트를 잠깐만요. 코인은 볼게요. 지금 11만 6,730불 뭐 거래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0불 정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건 이제 미국 그 코인베이스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장 기준으로 봐보면 11만 6,736불 뭐 이런 흐름이다. 어쨌든 어제 그 비트코인도 이 부분입니다. 발표되고 난 이후에 빠졌다가 상승하는 N자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지표는 어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골드, 실버 역시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시죠. 한번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받는 이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상승했다가 0.25%를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조정을 할 것이다. 이미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다가 바로 조정 내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견을 했죠.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OMC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결과적인 얘기는 0.25% 25bp가 금리 인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4.25에서 기준금리가 4.5에서 4.5 사이에 기준금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4에서 4.25의 그 기준금리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4에서 4.25, 4.25에서 4.5 그거는 딱 이 4.25, 4.25를 딱 은행에서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전에는 4.25%에서 4.5% 사이에 자산 운용을 해라 이런 얘기고,
4%에서 이제 0.25 내렸으니까 4%에서 4.25%의 이 그 부분에서 이제 금리를 이 적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0.25% 금리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 4%에서 4.25% 구간에서 금리가 만들어지겠죠.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73 뭐 그 앞에 4.03 이랬는데 올랐잖아요. 뭐 특이한 케이스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10년물이 올랐습니다. 예. 당분간 금리가 살짝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 지금 얘기는 되고 있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도표 해석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점도표 그렇게 찍혔어요. 10월 12일 날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 0.25 하더라도 지금 10월 달 12월 달에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3.5%까지 내려가겠죠. 예. 그런 어떤 스케줄로 간다. 결국은 이 0.25%가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조정해서 어느 정도 지금 멈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 보면 뒤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찍혔다는 거죠. 이 10월달 12월달 거기에서 지금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에도 완전히 이 최대 액기스는 점도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50pp를 인하를 주장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그 트럼프 형님이 임시적으로 꽂은 사람이죠. 유일하게 0.25%를 0.55% 인하를 주장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0.25% 인하에서는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사람이라는 뭐 보우만이나 월러 같은 경우도 0.25% 인하에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기자들 질문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만약 이 미라니가 들어와서 스티브 미라니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이 있었나라고 그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미란이 들어와서 금리 지금 결정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다. 단지 미란이가 들어와서 0.5% 50bp 이하의 이 점도표를 찍었지 않느냐. 그거 말고는 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형님이 답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스티브 미란이 유일하게 50bp 인하를 주장을 했고 25bp는 반대를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스티브 트럼프 형님 사람이라고 이제 계속 일컬어져 왔던 보우만이나 월러 총재도 25bp에 동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시장은 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당분간 주식이나 뭐 자산 시장은 반등을 했겠지만 방향성이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안정적으로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목요일 오늘과 내일의 시장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급속도로 빠지겠죠. 10월 달에 0.25%만 하더라도 0.5% 10월 달 12월 달에 빠져버리면 빠르게 금리 인하는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내용을 발표한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가지 데이터가 나오죠.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 실업률도 예상한 뭐
내용이다. 단지 이제 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시장의 기준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펼친다라고 금리 그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잭슨으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상한 대로 나왔다. GDP는 예상대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예상한 대로 성장하고 있다. 나쁘지 않다. 요렇게 이제 금리 0.25%를 금리 인하하는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파월이 지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봐보면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0.25% 금리를 인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0.25%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노동시장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GDP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이런 균형인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만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올 가능성이 있는데 GDP 성장은 계속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에 대한 결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0.25%의 금리 인하를 한다. 혹시 시장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미 FOMC 회의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고용시장이 많이 흔들린 때에 지금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고용시장이라는 게 리스크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한순간 훅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에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금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또 트럼프 형님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이 그 전에는 상당히 매파였는데 거의 중립에 가까운 비둘기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블룸버그 이 블룸버그 쪽에서도 파월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 거의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5월달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예언도 나왔다. 그래서 10월달, 12월달에 0.25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속도는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5월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로운 이제 그 의장이 들어오겠죠. 뭐 그때는 이제 트럼프 형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니까 그 이후에 뭐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어제 핵심이었다. 뭐 발언이 약간의 많이 수그러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이제 1번 상승, 2번
조정 3번 하락 2번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상승 후에 이 박스권 조정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락을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게 130일 동안 유지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케이스는 거의 없다. 또 실버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 실버는 약 한 2단 정도를 내가 봤어요. 지금 만약 하락이 하게 되면 어디서 멈출 것인가. 지금 뭐 이 지금 실버가 지금 그 전에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을 한 열흘 정도 끌고 박스권이 있죠. 여기가 지지선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이 박스권 상당히 딱 부딪혔다가 지금 뭐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 봐보면 큰 흐름이 아닐 수 있다. 역으로 실버는 지금 현재 환율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 상황을 오늘 보면서 오히려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지지받는 쪽에서 또 매수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승토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